공황장애 진단으로 갑자기 하게 된 약물 치료. 병원에서 일단 먹으라고 하는데 자낙스, 벤조디아제핀, 리보트릴 이런 이름 모를 약들이 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먹어야 하고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전체 진행 과정을 몰라 진짜 먹어도 되나 라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작에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황장애 때문에 약을 먹었고 공황장애 극복하면서 약을 끊어본 실제 공황장애 완치자의 관점에서 병원에서 먹게 된 약은 어떤 약이 있는지,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약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약 끊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의 약물 치료를 포함해서 공황장애 극복하는 그 모든 과정을 편하고 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는 약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면 공황장애 극복이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 공황장애 약은 어떤 걸 먹게 될까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불안제, 항우울제입니다. 항불안제는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 불안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핵심적인 특징으로는 30분 이내에 빠른 약효가 나온다는 특징이 있고요. 숨막히는 가슴의 답답함, 심장의 두근거림이 빠르게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이 심하실 때 가장 처음 먹게 되는 약이 바로 항불안제입니다. 저 또한 공황장애에 걸렸을 때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를 먹었는데요. 졸리고 머리가 멍하고 일상생활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단번에 불안도를 잡아준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항우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우울증도 아닌데 왜 항우울제를 먹지? 이름보다는 그 약이 작동하는 기전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데요. 우울증 약을 먹게 되면 세로토닌이 재흡수되는 게 억제되면서 세로토닌이 안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편도체가 진정이 되고 전전두엽이 안정화되면서 불안도가 자연스럽게 나아진다라는 원리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뇌의 전반적인 상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불안함까지 낮출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으로는 4주에서 6주 정도 장기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게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항불안제를 먼저 먹고 이후에는 항우울제를 먹는 식으로 해서 비율을 조절해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실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두 번째, 약을 먹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니까. 사실 모든 분들이 그렇듯 약을 끊고 싶으실 겁니다. 약을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먹지만 장기적으로 끊으려고 하실 텐데 그때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병원 진료도 받아봤고 개인적인 노력으로 극복을 해본 입장으로서 병원에서 어떤 걸 추천하고 저는 또 어떤 걸 추천하는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약 다음에 해야 될 걸로 인지행동 치료를 추천합니다. 인지행동 치료 약간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공황에 대한 생각을 바꿔서 두려움 자체를 줄이고 그 결과 공황에 왔을 때 두려움 자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저도 이거를 해봤는데요. 공황장애 처음 걸려서 심한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공황 자체에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공황 증상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나 공황을 완전히 극복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 그래서 저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봤고 그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황장애 극복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약 다음에 해야 될 건 공황이 왜 왔는지 원인을 이해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황이 왜 왔는지 잘 몰라요. 그냥 증상이 왔고 증상 때문에 힘들고 증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게 사실 중요한 게 공황이라는 건 결과입니다. 이전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일반적인 치료 방식을 택하게 되면 이 원인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지행동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유와 여건이 된다면 들어보되 진짜 공황이 왜 왔는지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공황장애 원인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은 전자책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약 끊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약을 어쩔 수 없이 먹습니다. 약을 좋아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내 맘대로 끊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생기는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증상들이 미친듯이 몰려옵니다. 약을 먹었을 때는 약 효과 때문에 증상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랬던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약 효과가 빠지자마자 공황에 몰려와서 다시 한번 더 큰
공황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대로 갑자기 약을 끊게 되면서 금단 증상이 찾아와서 괴로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공황까지 오게 된 또 다른 악순환이 펼쳐집니다. 공황장애 약 같은 경우에는 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갑자기 끊는 것보다는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끊는 게 중요한 게, 갑자기 약을 먹다가 끊어버리면 내가 놀라서 오히려 진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같은 금단 증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은 너무 빨리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끊으려고 하지 마시라 입니다. 저도 약을 빨리 끊고 싶어서 제 마음대로 끊었다가 금단 증상으로 크게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는 잘 이해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무모했던 것 같아요. 굳이 서두르지 않더라도 내가 왜 공황이 왔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원인을 바탕으로 천천히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통해 천천히 줄여가는 것으로도 충분했는데, 너무 제가 서둘렀던 거죠. 그래서 끊고 싶은 마음이 강할수록 천천히 끊으려고 해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공황이 왔을 때 어떤 약을 먹게 되고 약을 먹으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며 약을 끊을 때 주의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드려 봤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약 없이 공황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 사실 우리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급 영상을 하나 더 준비해 놨습니다. 그 영상에는 제 공황장애 극복을 실제로 만들어 줬던 실전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셔서 따라만 하셔도 사실 약을 먹어도 공황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약 없이도 공황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힘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영상 길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봐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느낌이 왔을 때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그 영상 마지막에는 영상 중반쯤에 말씀드렸던 공황장애 원인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긴 전자책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 끝까지 다 보셔서 대처법도 배우고 원인에 대해 이해한 시간까지 가셔서 보다 빠르게 공황장애 극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